주인공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정보로 대사로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을 만들어야 해요. 주인공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장면. 예를 들어서 남주가 바다 여행을 준비했어. 그런데 바다만 봐도 여주는 무서워. 하지만 남주가 너무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다 여행이 승낙했어. 근데 막상 바다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현기증이 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절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건을 만듦으로써 얘가 PTSD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 개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고 쳐봐요. 여주랑 남주가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근데 남주가 강에 빠졌네? 그런데 정신을 잃었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익사해. 여주는 어떻게 해요? 발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나 물은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수영 배웠잖아. 수영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주를 구하러 들어가야겠죠. 근데 물이 무섭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여주가 PTSD를 극복하는 설득력을 지니는 거야. 정보란 이런 식으로 장면화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한 줄 띡 하고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문으로서 정말 간단하게 던져야 되는 정보도 있죠. 하지만 핵심 정보일수록 반드시 장면을 통해서 전달해야 돼요. 핵심 정보일수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여주한테 PTSD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 한 줄 딱 해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야. 좋아요. 모든 이야기가 갈등의 법칙 아래 놓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만드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선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했던 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희소성, 즉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결핍이야말로 실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이 결핍이 바로 갈등을 만드는 근본 원리예요. 인물에게 결핍을 주세요. 결핍을 주면 등장인물은 그 결핍을 충족하고 균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갈등은 곧 이야기의 정수가 되지요.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제 강의를 지금까지 제대로 들었다면 이 결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핍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결핍에는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부정적 결핍과 긍정적 결핍이에요. 특히 글에 대해서 좀 초보인 작가님들이 이 결핍을 부정적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이 부정적 결핍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쉽거든요. 부정적인 결핍은 인간의 마음에 구멍을 뚫는 일이에요.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어. 어렸을 적 학교폭력을 당했어. 이성에게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상처를 입었어. 이렇게 사람에게 구멍을 뚫는 결핍은요,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만들기도 쉽죠. 하지만 이거 쉬운 동시에 자극적인 것임과 동시에 등장인물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매우 쉬운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먹혔지만 지금은 잘 먹히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당연해요. 내가 돈 주고 산 소설의 주인공이 잘 나가 있기는커녕 신비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친구여 봐요. 누가 먹고 싶겠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핍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핍을 주려고 해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핍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원하는 말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부족한 것이에요. 나는 위대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근데 부상으로 무릎을 다쳤어. 전성기 시절에 은퇴할 수밖에 없었어. 내게 건강만 있었더라면, 내게 티타늄 무릎이 있었더라면, 이런 결핍이에요. 이런 결핍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요. 그런데 정말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결핍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뭐가 어려워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려는 게 이걸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결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려 하고 그 주인공을 위해서 무대를 마련하고 사건을 마련하고 갈등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결핍은 쉽죠. 마음에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
마음을 메꿔줄 무언가를 던지기만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주인공들은 그 마음에 뚫린 구멍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던져주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주인공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왜?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 역동적이기 힘들어요. 당연히 고구마, 범벅인 경우도 많고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아니라 로버트 맥키가 당부하는 사항이에요. 대충 스트레스에 적응해서 사는 게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훔친 핵무기로 도시 전체를 인질삼아버리는 그런 범죄자들의 과잉 갈등 따위가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누구 인정받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예술가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사랑과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문제, 혼란스러운 내면의 평안을 회복하는 문제, 인간을 둘러싼 거대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인생은 이런 궁극적인 문제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인생은 갈등이에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소설이란 뭐였어요? 인생의 시뮬라르크잖아요. 인생을 활자로 표현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투쟁을 어디서 어떻게 조합하여 연출할지 작가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작가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